진주시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안당 등 공간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꽃봉산 일대에 관광정원을 조성하려는 산청군 계획에 대해 군의회 내 사업 위치 변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지체될 경우 공모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동보건의료원이 예산 갈등을 딛고 첫 삽을 떴습니다. 지역의료 취약 해소 기대 속에 의료인력 수급이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시설은 좋아졌지만 접근 불편과 주차난 등 민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경남에선 남해군이 시범지역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자연 장지를 신설하고 규모를 키운 진주시 안락공원. 시설관리 근거과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단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설 화장로를 갖추고 운영에 나선 진주시 안락공원. 여기에 봉안당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자연장지와 유택동산 등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안락공원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는데 안건 처리를 앞두고 이번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지난 1970년 현 위치 설치 이후부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만큼 자연장지 운영을 통한 안락공원 규모 확대는 받아들이기 힘들단 겁니다. 현실적으로 확장과 현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화장로와 보안시설에 국한해야 할 것이고 그 7,500평의 산지에 7,700개의 자연장지는 조성만 해놓고 실제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안건 보류 동의에 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재석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또 조례안 원안 가결에 대한 이의 제기로 다시 한번 투표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안락공원 인근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화장재를 비롯한 공해 탓에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자연장지 운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 가루로 갖다 뿌리면은 불과 제 살고 있는데 100m 밑에 제가 살고 있는데 백 가루가 어디를 가겠어요? 저희한테 다 입을 다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노후화와 봉안시설 수요 확보를 위해 새 단장이 추진 중인 진주시 안락공원. 어렵게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민 반대를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꽃봉산 랜드마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의 적절성을 두고 군과 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104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읍 전경과 경호강의 흐름을 굽어볼 수 있는 꽃봉산입니다. 2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등산 난이도도 낮아 주민들의 산책로로 쓰입니다. 산청구는 이곳 약 5만 6천 제곱미터의 전망시설을 갖춘 테마형 관광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눈에 띄는 꽃봉산 정상에 시설을 설치해 관광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국도비 포함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해 1월 부지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사업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 인근에 축분 퇴비 유통센터와 공동묘지가 있고 산림훼손으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사업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결국 상임위에서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사업 장소의 적정성 재검토,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설명회, 주거 개최 등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청구는 이미 한 번 둔철산에서 꽃봉산으로 변경된 사업이라 추가적 장소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충분해 산사태 안정성 검사 등이 진행될 수 있고 규모 축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꽃봉사를 완전히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는 문체부에서 그냥 쉽게 해주지는 않을 거다. 나머지 사업들은 이 사업의 범위, 사업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한 그런 상태고, 군과 의회의 의견차가 지속되면서 사업은 다음해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협의가 지연될 경우 확보한 국도비 104억 원에 대한 반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이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군의 핵심 공공의료 사업이지만 운영 적자와 의료진 확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하동.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이 될 하동군 보건의료원이 3일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공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재정 건전성과 인력 수급을 이유로 설계비 13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한때 멈춰섰고, 하승철 군수가 의원 잔택값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은 극단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기공식, 하 군수는 축사에서 그간의 과정을 언급하며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 1,400억 원 정도의 의료비를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 1,100억 원 이상을 하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의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 100명 중에 98명이 골든타임 30분 내에 병원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건립될 하동군 보건의료원은 총 345억 원이 투입돼 보건소토의 현 건축물을 리모델링과 중축을 통해 진료과 7개, 병상 40개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합니다. 군은 의료원 개원을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고 65세 이상이 40% 가까이 되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들이 관외로 나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거기서 늙어서 거기서 이렇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어떤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 2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운영 적자와 전국적 공보의 감소 추세 속 전문의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난관도 뚜렷합니다. 적자는 반드시 각오를 해야죠. 다만 그 적자의 폭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20여 개의 공공의료원 병원을 돌아보고 분석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20억 원 내외의 그 적자 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진주에 있는 또 최고의 좋은 병원이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군과 의회의 갈등을 지나 첫 삽을 뜬 하동군 보건의료원. 의료 취약지를 위한 필수 기반이 될지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남을지 개원까지의 과정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의원 4명, 환경전문가 7명, 주민대표 6명, 공무원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정재우 경상국립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는 소각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3억 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실과 진주시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기본 설계비 확보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에는 총 사업비 36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2028년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천 IC가 위치해 사천시의 관문으로 불리는 축동면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건데요. 개청식 전에 이미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주민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입니다.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지난 10월 27일부터 행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인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총 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노후 청사를 교체하기 위한 건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기존 청사에 비해 도보 이동 길이가 늘어났고 특히 큰 도로를 지나야 해 위험하다는 것. 또 새롭게 건물을 지었음에도 주민들이 원했던 편의시설은 확충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다른 운동동에 가면 거의 다 샤워시설 다 있고 체육시설 다 있는데 와서 요 구멍 같은 거 내 말이라. 4층 건물을 꾸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건 행위 잘못된 일이라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라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리고. 쫓기고 뭐 이렇게 지은 게 불편해도 뭐 살아야 되고 다녀야 되죠. 쫓기고. 기존 청사에서 차량 이동 거리는 1, 2분에 불과하지만 건물이 보이는데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불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 청사 주변 길가에 차를 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청사의 건축을 맡았던 사천시 도시재생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다면서도 불편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 진입로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련 실무회의도 진행했지만 안전 우려와 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으로 추가 진입로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천시는 진입로 코너마다 노면 표지를 새로 설치했고 도로 표지판도 추가하는 등 접근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주차 부족 문제는 신천사 옆 용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공식 개청식을 앞두고 행정 업무를 시작한 것 자체가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해소를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청식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어떤 사전에 뭐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한두 달은 미리 운영을 해보는 그런 기간을. 노후화된 건물 교체를 위해 새로이 지어진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사천시는 공식 개청식이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추가 불편 사항을 파악해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가 첨단 우주항공 제조창업지원센터, 일명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큐베이팅 센터는 사천시 용현면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구축될 예정으로 이번에 반영된 국비는 설계비 5억 원입니다. 센터는 내년 설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센터가 조성되면 우주항공 제조업과 창업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하동군이 올해 우수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은 청년 협력과 양선 및 마을 파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활동 역량과 지역 마을 자원을 연결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입니다. 남해 상주중학교가 이을 2025 북극곰 프로젝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극곰 프로젝트는 겨울 자연 환경을 몸으로 체험하며 도전 정신과 극기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30명의 학생들은 저체온증과 조류, 위급 대처법 등 안전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입수지로 이동해 직접 생존 수영에 나서며 익수 사고 대처법을 익혔습니다. 진주 YMCA와 11개 지역 기관이 3일 남강댐 하류 헬기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에는 진주 YMCA와 11개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2,300kg에 달하는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들은 지역 내 소외계층 등 약 350여 가구에 전해졌습니다. 진주 YMCA는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사천 지역 진보단체가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사천시민행동은 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란 세력은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이 참여한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도 진주시청 앞 광장과 산천 신안면 사무소 앞 등 서부 경남 곳곳에서 불법 계엄 규탄과 내란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크게 증액됐는데요. 하지만 광역의회 차원에선 사업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둔 엇박기류가 미칠 파장에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에 한정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도 기존 1,700억 원 규모에서 63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이른바 정부의 지방 우대 예산 기조가 시범사업 추진에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추진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구 이탈을 막는다는 사업 취지는 옆 동네 소멸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으로 퇴색될 수 있고 현금성 지원만으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남해군에 한정된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차원 농업 농촌 지원 정책 축소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럼 중앙 국비 사업, 매칭 사업 하다 보면은 이랬을 때 과연 이게 다른 모든 그 지역의 해난 사업을 제껴두고 이 사업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돼야 되느냐. 문제는 사업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여론이 도비 지원안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지역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사업 공모 당시 지방비 확약서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도비가 삭감될 경우 시범사업 추진에 행정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 취소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도 도비 삭감에 대해선 단정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란 입장. 다만 의회 설득 과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 계획에 이제 내려오면서 남해군 직은 찍고 경남도 직은 찍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저희가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하객서 단정적으로 그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효성 논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재원 부담과 지역 형평성을 우려하는 의회의 시각과 만나 쉽지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 국비 반영액이 확정됐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11조 6,78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70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국비 반영 사업으로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남부 내륙철도 건설, 서부의료원 설립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사천 첨단 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과 수해 복구 사업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진주시가 3일 가좌동 진주해봄 아파트에서 진주해봄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교육과 독서지도,
놀이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진주시의회가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및 입학정원 특례 승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2023년 한국국제대 폐교로 서부경남 유일의 특수교육과가 사라지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무너졌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진주시의회는 지역 돌봄 인프라 부족을 거론하며 발달장애인 교육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건의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2025 남해 트레일 레이스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1000여 명이 참여한 대회 12km 코스 우승은 김종렬 선수와 백동옥 선수가 차지했으며 24km 코스엔 임정현 선수와 김주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군은 남해 해안길과 산악 지형을 활용한 행사 기획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동악양 마을미술관 선돌에서 전통 화관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전시는 전통 관모 연구자 이주원, 백혜정 두 작가가 참여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이중띠 화관 등 전통 화관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두 작가는 전통 관모장에게 기술을 사사한 연구자로 이번 전시에선 한지 배접과 유리구슬 작업을 담은 진품 화관을 공개했습니다. 김승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3일 진주교육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내년 6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모든 아이들이 빛나는 경남교육을 꿈꾼다며 기초학력 완전 회복,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 강화, 국제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체제 구축, 효율적 교육 재정과 공정한 행정 확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남도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청 계약 담당 공무원 사칭범이 도내 한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해 약 2,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칭범은 위조 공문과 명함을 내밀고 긴급 상황임을 강조해 빠른 대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어떤 사유로도 물품 대리구매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산청과 함양을 제외한 서부 경남 지역에는 당분간 눈비 소식이 없어 세차나 세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같은 각종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작은 불씨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산청과 함양은 오전에 흐리거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7도, 함양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세종 지역에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많이 춥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눈비 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를 비롯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시각은 밤 8시 25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2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는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추위는 계속되겠으니까요. 면역력 저하에 대비해 따뜻한 음료를 자주 섭취해 수분과 체온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